안녕하세요. 인스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나뭇잎 표현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나뭇가지 표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나무에도 여러 종류가 많죠. 컬러나 모양, 크기 등등 나뭇가지도 매우 다양하게 있는데 좀 관찰해보고 오셨어요. 사진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를 좀 생각하셔서 오늘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먼저 나무 스케치를 할 건데 연필이랑 종이 준비해 주시겠어요? 나무 기둥은 이렇게 보통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뻗쳐져 있는데 기본 원리는 원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기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원기둥 대생할 때 다들 해보셨죠? 큰 원기둥에다가 가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작은 원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에서도 뻗어 있고 이렇게 뒤쪽에서도 뻗어 나와요. 작은 원기둥이. 그리고 위에서도 이렇게 원기둥이 뻗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가지가 큰 줄기에서 중간 줄기로 그 다음에 또 뻗어 있는 장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원기둥이 이렇게 작은 원기둥이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있고 앞에서도 정면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죠? 자, 요 기본적인 원리로 생각하시고 여기 나무 가지를 스케치를 할 건데, 보통 나무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셔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스케치를 해도 되는데, 보통 스케치는 위에서 아래로 나무 스케치를 이렇게 몸통을 잡아줘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가지와 함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게 원기둥일 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만들었을 때 나무 줄기도 돌아가는 느낌의 원기둥, 큰 원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작은 원기둥이 옆으로 꽂혀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가지가 뻗은 이런 부분을 작은 원기둥을 이렇게 꽂아서 만들어놨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원기둥들은 스코가 그냥 쭉쭉쭉 이렇게 탁탁 뻗어 있는데, 우리 줄기들은 어때요? 나무 줄기들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내려다 보면 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얘가 이렇게 휘어서 옆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가지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뻗쳐서 가는 가지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는 이제 스케치를 할 때 요 기본적인 것만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스케치를 하실 때는 이 기본 원리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서 울퉁한 부분에는 원기둥으로 내려오되 조금 모양을 갖추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나이테도 있을 거고 움푹 패여서 험이 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케치를 하실 때는 나무가지 스케치를 하실 때는 약간의 강약 조절을 조금 하시면 좋아요. 자, 대생할 때 저희가 선 연습을 강하게 하고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또 강하게, 약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무가지에도 응용을 하셔서 스케치할 때 하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좀 더 색깔을 칠하지 않아도 명암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다시 스케치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원기둥의 원리로 저는 위에서 아래로 강약 조절하면서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줄기도 한 번 더 강약 조절하면서 내려서 했는데, 또 나무가 이렇게 또 똑바로 이렇게 서 있지는 않아요. 그죠? 약간 휘어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휘어지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할 이제 모양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장가지 칠 때도 좀 전에 강약 연습을 했던 것처럼 강하게 연필을 해서 약하게 이렇게 뻗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연결해서 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자,
앞에서도 가지가 양쪽에만 이렇게 뻗어서 오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도 이렇게 뻗어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나무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서도 올라가는 거 표시해 주시고 다시 옆에 장가지가 올라가고, 자,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나무는 조금 더 어떻게 갈라지면서 여러 가지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나무 가지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아래쪽에도 나무 가지가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원기둥에 작은 원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에는 강약 이렇게, 자, 한 번 더 강하게 해서 약하게, 자, 이렇게. 그러면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장가지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굳이 두 줄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가늘어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선 하나로만 표시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채색을 들어갈 때 선을 그으면은 붓에서 면이 같이 나오면서 선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장가지에까지 막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안 만드셔도 돼요. 한 중간 굵기의 나무와 그 다음에 뻗쳐 있는 작은 가지에서 더 세심하게 섬세하게 뻗쳐지는 이런 나무는 가지들은 그냥 가늘게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되었나요? 그러면 스케치 새로 한 장 하셔서 채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채색 들어가기 전에 나무색에는 주로 어떤 컬러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설명 좀 해드리고 채색하겠습니다. 나무색은 주로 우리가 보기에 브라운 컬러로 많이 보이죠. 근데 무채색 계열을 베이스에 한번 칠하고 그 위에다가 브라운이나 그린, 블루 색깔을 믹싱해서 채색을 하면 좀 더 깊이 있는 나무색을 만들 수 있어요. 울트라마린에다가 잿비아를 믹싱하면 여기 보이듯이 무채색 계열이 나와요. 그죠? 자, 여기다가 물을 조금 더 많이 타면 엷은 무채색이 나옵니다. 물의 단계에 따라서 어둡고 중간 더 밝고 이렇게 화이트 톤의 나무색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무채색 만들어진 부분에다가 버밀리언을 섞으면 약간 브라운 계열의 나무, 그리고 후쿠스를 섞게 되면 그린 계열의 나무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조금 나는 따뜻한 색깔의 나무 가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무채색 계열에다가 옐로우 컬을 섞으면 이렇게 조금 따뜻한 나무 가지 색깔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컬러 믹싱 해놓은 거를 응용하셔서 오늘 같이 이렇게 무채색 계열의 나무나 그린 계열 아니면 브라운 계열로 이렇게 각각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채색 준비 다 하셨죠? 그러면 먼저 브라운 계열, 무채색 계열로 색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채색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울트라마린에다가, 그렇죠, 세피아 섞어 봅니다. 섞어서 조금 진하게 무채색 계열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물의 양 조절에 의한 그라데이션을 내서 나무 가지 채색 들어갈 거예요. 자,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옵니다. 조금 임의로 정해놓고 채색 들어갈게요. 자, 물을 충분히 해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농담 조절을 하셔서 칠하면 됩니다. 먼저 몸통에 있는 가지보다 몸통에 있는 줄기 먼저 나무를 이렇게 연한 부분부터 색깔 들어갈게요. 자, 물을 조금 더 낭낭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조금 많이 해서 터치는 위에서 아래로, 자, 한 요 정도? 네. 그리고 두 번째 올릴 때는 어떻게 해요? 물감의 양을 조금 더 많이, 물의 양보다는 물감의 양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나게끔 이렇게 붓의 터치를 길게 그어서 번지게 하셔도 되고, 조금 옆으로 이렇게 번짐의 효과가 있는 부분에다가 붓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연필로 스케치가
디테일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에는 채색을 하시면서 모양을 조금 만들면서 이렇게 채색을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두운 색깔 만들어 볼까요? 좀 더 어둡다는 거는 무채색에 물의 양을 적게 하고 물감의 양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어두운 부분 조금 더 마르기 전에 물의 양 조절에 의한 번짐으로 한 그라데이션에서 나무에 농담 조절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명암이 들어가게끔 나무에 움푹 패였는 자국도 같이 지금 이렇게 마르기 전에 좀 표현해주면 물감이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처음 칠했던 것처럼 물의 양을 조금 하셔서 가지에 이렇게 밝은 부분에 이렇게 칩니다. 자, 몸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돼요. 네. 자, 아니면 위에서 몸통 쪽으로 올 때는 좀 가늘게 해서 붓을 조금 누르면서 몸통 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자, 이쪽은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몸통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게끔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여기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게끔 자, 끝에 가지 부분은 조금 더 물을 많이 한 상태에서 물기를 빼고 가지를 쳐줍니다. 그리고 물감의 양을 조금 많이 해서 가지의 물기가 마르기 전에 조금 자연스럽게 번질 수 있도록 처음 칠해놨는 색깔보다는 어때요? 조금 진한 색깔로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더 장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더 물을 많이 타서 연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그어주면 되죠. 스케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장가지는 물감으로 채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했어요. 면 처리처럼 되기 때문에 굳이 스케치할 때 두께로 안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앞에 있는 가지에 명암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약간 나이테도 보이고 몸푹 패여서 들어간 부분에도 나무에 찢겼는 모양도 조금 이렇게 붓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와 가지가 연결되는 부분에 명암이 살짝 들어가면서 입체적으로 조금 또 표현을 해주시고 자, 명암도 살짝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무 채색을 할 건데, 두 번째 나무 채색은 베이스에 어떻게 무채색 계열에서 네, 브라운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무채색이 만들어진 부분에다가 버밀리언을 조금 섞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약간 브라운 계열의 나뭇가지 색깔이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을 물을 조금 낭낭하게 타서, 자, 물기를 조금 뺀 상태에서 밝은 부분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밝은 부분 채색입니다. 좀 하얗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얗게 말고 어느 정도 물감이 이렇게 채색이 조금 묻어 있는 상태에서 밝은 부분인데 너무 허옇게만 안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조금 더 물기가 없는 물감의 양이 많은 상태에서 역시 좀 전에 무채색의 나무를 칠했듯이 이렇게 터치를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번지게끔, 명암이 나게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나오게끔 이렇게 터치를 던져줍니다. 자, 가지가 연결되는 부분에는 그림자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둡게 하셔도 돼요. 브라운 계열의 나무를 조금 더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버건디 색깔을 조금 더 섞어주시면 돼요. 자, 가지도 좀 전에 무채색 계열의 나무를 칠하듯이 물을 조금 더 해서 연하게 해서 가지를 먼저 그어주세요. 몸통에서 뻗어나가도 되고 몸통이 아닌 줄기 부분에서 위에서부터 들어올 때는 가늘게 해서 두껍게 들어오고 몸통에서 나갈 때는 두껍게 해서 가늘게. 자, 처음에는 굵은 붓으로 다 못해요, 그죠? 잘 안 될 때는 조금 가는 붓으로 나무 가지를 하셔도 됩니다. 한 붓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굵은 붓으로 그냥 한 번만에 하셔도 되고요. 자, 붓을 바꿔가면서 하셔도 되니까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지 다 됐나요? 자, 그러면 명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처음 칠했는 색깔보다 물의 양을 어떻게 조금 적게, 네, 적게 하고 마르기 전에, 조금 마르기 전에, 너무 안 말랐을 때는 다 번져버리니까 조금 말랐다고 생각될 때 명암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버건디 색깔, 아니 버밀리언 색깔을 조금 더 섞으세요. 그래야지 브라운 계열이 더 보이겠죠. 베이스에 조금 이제 무채색 계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버밀리언을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색깔을 올려봅니다. 자, 조금 자연스럽게 나무를 하려면은 물이 완전히 마르고 올리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물과 물이 섞여지면서 오는 우연의 자연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마르지 않는 상태에 명암을 넣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올라갈수록 가까이 있는 나무 가지에 명암을 조금 선명하게 진하게 해주시고, 조금 멀리 가는 데는 줄기로부터 조금 멀리 가는 방향에 있는 나무 가지에는 어떻게, 그렇죠, 조금 연하게. 자, 위에도 같이
반복적인 연습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 해보시면 많이 놉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그러면 가지가 줄기, 중간가지, 그리고 장가지 쪽으로 갔는데 장가지 쪽은 어떻게 하라 했죠? 그렇죠. 물을 조금 더 많이 섞어서 물기를 빼고 멀리 있는 장가지는 연하게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명암을 넣을 때는 울트라마린과 세피아를 좀 더 섞어서 조금 짙은 고동색 계열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놨는 색깔에다가 여기다가 조금 더 울트라마린과 세피아 색만 조금 더 믹싱을 하면 브라운 계열의 나뭇가지 색깔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죠.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린 계열을 좀 섞어서 짙은 초록 나무 잎이 달려져 있는 나무 줄기 컬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시 어떻게 무채색 계열에다가 무채색을 먼저 만들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 무채색이 나왔죠? 여기다가 포쿠스를 좀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짙은 초록색의 나무 줄기 색깔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물기를 어느 정도 많이 했는 상태에서 물의 밝은 부분에 물의 양 조절을 하셔서 연한 부분에 채색을 올려봅니다. 어느 정도 물기가 좀 이렇게 있어도 돼요. 그래야지 마르기 전에 번짐의 효과로 해서 자연스러운 나무 줄기에 명암이 들어갑니다. 자, 한 이 정도 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번지게끔 명암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채색을 할 때는 이렇게 스케치가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은 붓으로 채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내 주셔도 되니까 같이 이렇게 칠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스케치에서 하지 못한 부분까지 그려가면서 채색을 올리신다고 생각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가지도 이제 채색을 하는데 어떻게 물의 양 조절을 하셔서 물기가 조금 살짝 있게끔 자, 그리고 나서 물기가 번지게끔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명암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어둡게 하면 어떻게 한다 하셨어요? 울트라마린에다가 그렇죠. 세피아를 조금 더 섞으면
그 다음 단계 명암을 넣을 때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재생할 수 있어요.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옵니다. 나무 껍질의 모양도 살려주시고 약간 상처 났는 거라든지 나이테 움푹 베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같이 명암 들어갈 때 모양을 살짝 만들어주면서 하면 더 자연스러운 나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네.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컬러 믹싱을 해서 무채색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컬러들을 조금씩 브라운, 그린 계열로 섞어서 컬러 다르게 이렇게 채색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뭇잎이 여기 어떻게 달려 있는 것까지 같이 표현해서 채색해 볼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무 가지를 조금 스케치를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